5분만 경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가계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빚 9,700만 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이웃이, 당신의 가족이,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이 1억 원에 가까운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수치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9분기 연속 상승 중입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폭탄을 안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심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은 한마디로 재앙이었습니다. 가계대출 차주 1인당 평균 잔액 9,709만 원, 거의 1억 원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당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대출받는 사람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 1,968만 명. 그런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913조 원, 사상 최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빚이 특정 사람들에게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대한민국의 허리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40대 평균 대출 잔액 1억 1,167만 원, 역대 최대치입니다. 50대 9,300만 원 초과, 사상 최고 수준. 30대 이하 7,600만 원, 이것도 최고치 경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주택담보대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살기 위해선 빚을 내야 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사교육비는 매년 폭등합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빚을 내야 합니다. 생활비 대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치솟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빚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40대의 현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빚 생각,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빚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빚 생각. 빚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겁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값은 여전히 높고 교육비는 계속 오르고 물가는 잡히지 않습니다. 40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빚더미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 환상입니다. 60대 이상 평균 대출 잔액 7천만 원 초과.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7천만 원이 넘습니다. 60대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써도 갚기 힘든 금액입니다. 퇴직금으로도 안 됩니다. 국민연금으로도 안 됩니다. 자식들 도움받아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자입니다. 7천만 원에 연 5% 이자만 해도 연간 350만 원, 월 30만 원 가까이 이자만 나갑니다. 연금으로 이자도 못 갚습니다. 원금은 손도 못 댑니다. 결국 빚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아니,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빚진 국민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월급의 절반이 대출 상환으로 나가는데 무슨 소비를 하겠습니까? 통계가 증명합니다. 가계소득 중 상당 부분이 원리금 상환으로 증발,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 결과는 자영업 붕괴, 식당, 카페, 소매점,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돈 쓸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수 경기 마비, 백화점 매출 감소, 명품 소비 급감, 중소기업 주문 절벽,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게가 빚에 짓눌리면 소비가 줄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실업이 늘고 다시 가게가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보십시오. 폐업, 임대, 양도, 간판이 눈에 띕니다. 10년, 20년 하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왜요? 손님이 없으니까요. 손님들은 어디 갔을까요? 빚 갚느라 정신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지옥에 갇혔습니다. 금리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금리를 내리면 가계 이자 부담은 줄어듭니다. 좋은 일이죠? 아닙니다. 환율이 폭등합니다. 달러가 치솟습니다. 수입 물가가 급등합니다. 물가가 다시 오릅니다.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환율은 안정됩니다.
물가도 잡힙니다. 하지만 가계 이자 부담 폭증, 소비 더 위축, 경기 더 악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물가 지옥, 금리를 올리면 가계 지옥. 한국은행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서민들 더 힘들어집니다. 대출을 풀어주면 가계부채 더 늘어납니다.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1913조 원, 대한민국 전체 가계부채입니다. GDP의 100%를 넘습니다. 국가 경제 누무만큼 빚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미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가계부채 폭발, 금융위기, 글로벌 대공황. 일본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가계부채 폭증, 은행 파산, 잃어버린 30년.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폭탄이 터집니다. 집값 폭락, 담보대출 부실화, 은행 위기, 금리 급등, 대출 연체 속출, 금융 시스템 마비,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대출 상환 불능. 시나리오는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반드시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시적 대출 규제 소용없습니다. 특정 시점에 조이고 푸는 방식 근본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필요한 건 금융구조 전면 개혁, 부채 집중 완화 시스템, 소득 증대 정책, 주거비 안정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는 임기응변식 대응, 한국은행은 딜레마 속 갈팡질팡,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폭탄의 심지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달 이자를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원금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대비하십시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한민국 경제,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